이비인후과에 가면 청력검사, 고막검사, 때로는 MRI까지 검사 받으시죠.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명이 생기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질환에 대한 시원한 해답 김조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명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알게 된 사실은 이명의 진짜 원인이 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로 이명은 귀 자체가 아니라 1번 귀로 가는 혈액순환, 2번 귀를 둘러싼 신경 상태, 3번 몸의 에너지 상태,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세 번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쉴 시간이 없어서 피로회복이 점점 더뎌집니다. 밤에 자도 회복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온종일 기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교감신경의 긴장과 부교감신경의 이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계속 긴장 상태만 유지하게 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되면 혈액이 머리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위험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뇌와 근육으로 혈액을 집중적으로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진짜 위험이 아닌데도 몸은 위험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리와 귀에 열이 쌓입니다. 위로 올라간 혈액이 머리와 귀 주변에 머물면서 열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머리가 무겁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귀가 뜨겁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요. 염증 반응까지 생기게 됩니다. 쌓인 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귀 안에 아주 작은 혈관과 신경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귀 안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유모세포, 신호를 전달하는 청신경, 이 모든 곳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이 복잡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구조의 염증이 생기면 정상적인 청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명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소화력 저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위장과 소장, 대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소화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급하게 먹고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과식하거나 야식을 먹습니다.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인 것이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음식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혈액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과 혈관이 약해집니다. 그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지고 더 쉽게 피곤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이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이 나타나는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이명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교감신경 항진, 혈액의 불균형, 귀 주변의 열과 염증의 발생, 소화력 저하, 필요한 영양소 결핍, 이명 악화, 이렇게 7단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이 쉽게 낫지 않는 이유이고 하나만 해결해서는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돌면 다른 곳도 돌면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려면 이 고리 전체를 함께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7단계의 연결고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침치료, 한약치료, 추나치료에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년간 발표된 다양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침치료가 단순한 통증 완화 효과를 넘어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편두통, 우울증, 불면증, 기능성 소화불량, 변비 같은 질환에서 침치료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증상을 완화합니다. 특정 혈자리에 자침을 하면 감각신경, 척수,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뇌의 섬엽, 전대상회, 편도체, 시상하부, 연수 등 자율신경 핵들이 반응하여 염증 조절, 장기 기능 개선, 통증 조절 효과를 나타냅니다. 침치료의 작용은 크게 3단계로 설명됩니다.
첫째, 감각입니다. 혈자리에 자극이 가해지면 해당 부위의 감각 수용기가 이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 전달입니다. 신호가 척수와 뇌로 전달되어 자율신경 중추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 효과입니다. 다시 말초신경과 장기로 신호가 전달되어 심장, 소화기, 면역계, 호흡기 등에서 다양한 생리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혈압, 심박수 조절이 됩니다. 침치료가 교감신경 흥분을 낮추고 부교감신경 활동을 높여 심혈관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조절입니다. 위장 운동을 조절하고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억제입니다. 특정 혈자리에서 전기 자극을 가하면 염증 매개체 분비를 억제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침 치료의 핵심 타겟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침은 단순히 통증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정교한 치료법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한약 처방 역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다양한 연구 논문들에 의하면 산조인, 황금, 후박, 오미자, 인삼 등 한약재들의 자율신경 조절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를 한의학적 진단하에 체질에 맞게 지어드림으로써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이명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교정 후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통한 자율신경의 안정과 통증 감소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 번의 교정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는 생리적 반응이 실제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4주간 반복 시술 후 SDNN, 토탈 파워, LF 등 자율신경 지표가 모두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대조군, 즉 휴식만 한 집단에서는 자율신경 지표 HRV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척추 교정 후 HRV는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을 의미하며 침치료, 한약치료, 추나요법이 함께 병행되면 자율신경 안정을 통한 이명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머리의 열을 내려주며 소화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명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신경 전체를 침치료와 한약치료, 추나요법으로 안정시킴으로써 이명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